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물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큰 걱정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점점 지금 주변에 뭐 좀만 살펴보셔도 뭐 주식이라든가 또는 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정도로 자금력들이 대단히 많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양적 완화의 그런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의 인하라든가 또는 자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그런 통화량의 증가,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주식에 있어서도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뭐 지금 58,000달러 돌파를 했다라는 뉴스가 불과 한 달 전도 안 됐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변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도 통화량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규제가 계속되고 정책이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도 최고가의 그런 신고가가 지속되는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 절벽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왜 가격이 오르는지는 그동안의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봤기 때문에 뭐 공급 물량의 축소라든가 수요의 증대 또는 이제 무주택자들의 그런 불안 심리로 인해서 패닉 바잉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주택의 유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집값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 1월 달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고 전년 대비 24%포인트가 올라간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곳에서도 중위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뉴스들을 볼 수가 있겠죠. 세계 대도시들의 가격대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선점하고 있는데도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코로나에도 영국 집값도 역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결국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실물 자산의 그런 투자라든가 또는 거주의 안정감을 위한 주택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로 인해서 후폭풍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저금리 정책들이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현금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고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금들에 대한 리스크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투자가 계속 늘어났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또는 부동산들의 자금들이 몰리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투자자들보다는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의 투자가 계속 이런 주가의 그런 모습들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런 상승 지폭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고 자, 인플레이션이 온 이후에는 결과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이어서 그런 경기 침체라든가 불경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도래한다면 디플레이션까지 다시 한번 순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과잉 유동성이 증가되는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서 앞으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금력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또는 더욱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선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장 크게 가져가 보셔야 되겠죠.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자금이 회수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빈부격차의 심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실물 자산에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서 무언가 투자를 해놓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유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의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격차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살펴보시거나 또는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에 신규 택지 조성되는 지역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꼭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든가 인플레이션 현상은 피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든가 저금리, 토지 보상 역대 최고치 10조 원 이상이 또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집값이 상승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모든 것들이 나와 있겠죠. 자, 부동산은요,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게 됐었을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또 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전세만으로는 앞으로의 그런 물가 상승을 대비할 수 없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나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무주택자들은 주택 구입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략들을 정말 세밀하게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1주택으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전세, 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으시겠지만 투자가 없는 실거주일 경우에는 주변 가격 또한 역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시거나 자가주택을 거주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아파트 투자는 이제 전세 자금의 회수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으로 조금 더 컨설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와 이제 투자를 공유하실 때도 지금 현재 규제 자체가 이런 투자,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실 때 청약 또는 아파트 구입하실 수도 있겠고요. 외곽의 뉴타운 또한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의 환경들이 좋아지고 교통의 편리성들, SOC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외곽의 뉴타운들도 굉장히 좋은 거주지로서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더불어서 신축 빌라, 만약에 높아져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곳으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입지 좋은 서울권 내의 신축 빌라들도 굉장히 좋은 인기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의 구입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그런 직접 내가 좀 거주하면서 몸테크를 하면서 좋은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신다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